올해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해입니다. 그리고 ODA 예산이 43% 증액된 아주 의미 있는 해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혁신 클러스터 대덕은 모든 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처럼 개인이라든지 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대덕 연구개발 특구다운 미래지향적인 ODA 사업을 고민하면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개독 국가연구소 설립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ODA 사업은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시대 UN 3대 환경협약 SDG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ODA 사업과 과학기술 ODA 현황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제가 생각할 때 특혜받은 과학자입니다. 특혜받은 과학자로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도국 국가연구 설립 지원 사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 목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SDG 17개 큰 목표 하에 169개 세우고 있는 거죠. 이 내용 보면요, 하여튼 개도국의 극심한 빈곤,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빈곤, 두 번째가 기아, 세 번째 건강 등등입니다. 이건 기존의 과학기술도 굉장히 어려웁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창립된 이후에 가장 혜택을 본 나라일 겁니다. 6.25 전쟁 하더라도 전투부대 외에도 의료 지원, 물자 지원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 지금 우리보다 어렵게 생활하는 나라들 많습니다. 적어도 이들에 대해서는 빛을 갚아라 소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대도를 그런 시키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달라진 위상으로는 최빈국에서 2009년도에 ODA 공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이미 2015년도에 5030 클럽에 가입하고 2021년도는 선진국입니다.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ODA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양자, 다자, 무상, 유상, 특히 그게 무상의 경우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43.2% 저격된 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대외 여건으로 코로나19 위에 개도국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니까 대내적으로 뭔가 국가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 증액된 보완 사항이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통해 개도국 현지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대형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러면은 대덕에서 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상당히 설득력 있게 ODA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생각 듭니다. 글로벌 가치 및 상생 국익 실현은 내년 슬로건이고요. 내년도 43.2% 증가된 6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요, 유엔은 선진국은 GDP에 ODA 사업은 0.7%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6조 8천억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GDP의 0.25%입니다. 즉, 국가가 정상적으로 경영되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돈도 제대로 써야 인사를 받지, 그렇지 못하면은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이건 과학기술 기반이 되어야 되고 특히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코이카에서 2016년에서 2020년 과학기술 중기 전략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핵심 연구인력 양성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 혁신 기반 산업 발전. 세 번째, 개도국 경제사회 문화의 혁신적 해결 활성화 방향이 제시되었고요.
그다음 2021년에서 2025년의 경우도 과학기술 혁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코이카는 전체 예산의 약 20%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포용, 상생, 혁신, 공생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제 대덕으로 옮깁니다. 대덕 연구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뭐 기업의 수라든지 뭐 연구자의 수 이런 등등은 뭐 엄청난 성장을 해왔었죠.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등에서는 우리의 발전 모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출연연 기반의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개도국은 우리를 롤 모델로 삼을 겁니다. 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어떤 그 경험을 공유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때 대한민국 품격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출연연에서 ODA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여해도 큰 차라리 과학기술부에 국제협력 과제를 하지 ODA 사업에 해도 큰 메리트가 없고 번거로워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잘 갖추면은 아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은퇴자들이 1년에 200~300명씩 이제 배출됩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자뿐만 아니고 행정의 베테랑이 많습니다. 연구 행정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개도국에서는 1차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퇴직 전에 그런 좀 준비된 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OD의 기본 전략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상생 발전이다.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될 때까지 지속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본은 OD의 지원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실속력 있게 자이카가 오래전부터 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표를 잘 안 내요. 챙깁니다. 중국은 GDI라는 게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시티브를 독자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1대1로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다르다 이거죠. 우리답게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두 나라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어쩌면은 KODA 안에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제가 송무백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소나무가 무성한 옆에 있는 잣나무가 절고 춤을 춥니다. 친구의 잘됨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시샘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윈윈해내는 거고 지속성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문화라든지 기술 수준을 이해하고 준비된 사람이 했을 때 실패가 낮을 것 같고요. 제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출연연 은퇴자들이 조금 솔선수범해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과학연구회가 정부와 잘 논의해서 그런 기반 제도를 만들면은 아마 개도국이 아마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은 무조건 다 수요자 중심이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들조차도 뭐 경쟁사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수요를 어떻게 잘 찾는 것인가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심층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제일 또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어떠한 이제 우리가 R&D 사업을 맡게 됐을 때 자금 집행하거나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시스템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좀 많았었는데 개도국이다 보니까 이거 자금 집행에 대한 이제 출처들을 또 밝히기가 되게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이제 집행 증빙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좀 애로사항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제 현장에 우리가 인력을 이제 수급을 해서 결국은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도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되게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진출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이기 때문에
우문현당 이제 현장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답을 찾으려면은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은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코이카 CTS 사업은 실제로 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보급하는 기간까지를 2년 줘요. 2년 주는데 되게 짧죠.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2년 안에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안에 우리가 기반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계속 사업할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만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그러한 투자들 또 인력에 관련된 지원들이 지속이 돼야만 아마 성공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 사업의 어떤 성공 모델을 만들려면 단순하게 3년, 5년이 아니라 20, 30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업하는 모델을 아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또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력. 지금 이제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그 ODA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구원들은 이제 그 PBS라는 그 시스템으로 자기 인건비를 벌어와야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ODA 사업으로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도 사실 또 젊은 연구자들은 국가에 그 해야 할 그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젊은 연구자들은 이제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컨셉은 너무나도 정말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지금 은퇴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몇백 불 시대에서부터 지금 3만 몇천 불까지 이 전 과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개도국에 가서 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때 그 단계별로 맞춤형 노하우들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연구자는 이미 거의 선진국에 들어와서 이 교육받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지금 독일이나 일본의 그 ODA 사업하고 차별화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자들은 퇴직 후에 그걸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거버넌스 그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고경력 과학 기술을 활용한 ODA 사업을 만들 거냐는 문제는 결국 이제 지금 주체인 외교부나 또 기재부 이런 그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그 ODA 사업의 그 거버넌스 체계를 바꿀 때 과학기술 꼭지가 만들어져야만 과학기술 기반의 그 인프라를 제공하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인프라를 깔아주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체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또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도 아직 인프라만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업에 붙어야 됩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꽃을 피우는 거는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게 상품화되고 기업화돼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이제 국가연구소 설립으로 출발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우리 대덕 특구 안에 있는 벤처기업 모델을 접목해서 생태계가 연구 성과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야만 궁극적으로 이제 한국과 같은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개도국들은 한국을 확실하게 벤치마킹 대상으로 다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에 갔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데, 그 트랙을 가려면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지 1, 2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해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ODA를 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하면 좀 후불로 주는 남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냐면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후불로 남는 장사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 예로 우리나라가 UAE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나라하고 간접적인 인력 교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ODA라고 하면 인프라를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부분도 인력 교류 이런 부분도 간접적인 ODA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기반의 산업을 좀 탈피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이 그 우주 산업이었고, 그 당시에 그 모하메드 빈 라시드 그 UAE 두 번째 통치자가 우주 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계 중에 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카이스트로 학생들을 보내고 세트랙 아이라는 그 우주 기업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인재를 키웠던 것이 작년에 그 천궁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천궁이랑 그런 방산 수출이 UAE에 한 4조 원 정도 수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들을, 그 나라를 도와줬던 게 굉장히 큰 산업을 우리가 수주하고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ODA가 공적 개발 원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만 그 먼저 주고 후불로 받는 사업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ODA 산업, 그 ODA 예산 자체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연구재단에 오늘 확인을 해서 들어보니까 순수 지금 연구자분들, 출연연 연구자분들께서 하고 있는 ODA 사업은 총 한 50개 과제 정도고요. 41개가 교육이고 한 9개 정도가 과학기술인데 그 예산 전체가 한 128억, 한 130억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연구자들은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곽 박사님께서 이런 아젠다를 던져주신 것처럼 그간에 쌓아오셨던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가보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1:1 과외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뭔가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얻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ODA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내년에 정액되더라도 그 유엔이 선진국 0.7 GDP 0.7%인데 아직 우리 0.25%가 안 돼요.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그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그 대덕 특구의 산학연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좀 충실하게 가지고 또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혜택 본 거는 뭐 어떤 그 돌려주고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모임이 뭔가 좋은 앞으로 ODA 그 과학기술 분야의 큰 하나의 그 좋은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